오늘은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25년도도 약 열흘도 안 남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전망을 통해서 기획하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26년도에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겠죠? 이게 아마 내년의 시장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 뭐 폭락한다, 폭등한다, 뭐 조금씩 오를 거다, 말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건 다 결국에는 의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의견을 드릴 거지만 근데 이게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팩트로 2026년의 시장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전국이 다 오르냐 아니면 뭐 다 떨어지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2026년도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초양극화 시대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제부터 4가지 팩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량입니다. 결국에 부동산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럼 먼저 이 공급량을 보기 위해서 착공이 뭐예요?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2022년부터 착공이 엄청 급감을 했습니다. 오늘 착공하면 내년 또는 내후년 입주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최소 3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부터 급감을 했다는 얘기는 25년 이후로 우리가 입주가 가능한 건데 우리가 들어갈 입주 물량조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2025년도까지 적정 수요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적정 수요가 46,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25년도가 겨우겨우 맞췄지만 2026년 내년도의 서울 물량, 입주 물량은 4,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7년도에 약 1만 가구로 조금 늘었다가 다시 28년도에 얼마예요? 2,000 가구로 줍니다. 29년도는 1,000호도 안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냐?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도부터 착공이 됐어야 입주 물량 또한 있는 건데 이게 뭐 착공을 시작을 안 했으니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딱 그래프만 봐도 여러분들이 정상 물량 대비 확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지자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죠. 전국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수요는 더 늘고 있는데 공급은 적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짓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 원인은 공사비와 금리입니다. 금리.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0만 원. 네, 이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면적이라고 하죠. 바닥. 여기 한 평당 1,000만 원까지 지금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공사비가 평당 600만 원 정도 내외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4, 5년 만에 지금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확 올랐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짓고 있는 이런 조합들도 힘들고 시공사도 힘들고 짓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조차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시작조차 안 한 곳들은 시작이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리는 어떠냐? 분위기는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금리는 또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이 또 많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요 금리도 높고 공사비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공사하는 이런 시공사 측에서는 결국에는 어렵다. 그래서 집이 착공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신가요? 원래 이 서울 같은 데들 이 골목골목 돌아다니다 보면 4, 5년 전만 해도요. 공사하고 있는 조그만한 단지들 그러니까 뭐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았었죠. 요즘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서울 외곽 또는 경기 지방 같은 경우 더 심하죠. 게다가 공사비 이런 문제랑 금리
거기 그런 것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고 어차피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안 하는 이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이제 강남 요쪽은요 건물 짓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 근처만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토지 가격이 높은 이런 상급지의 지역들은 아직도 건물을 짓고 있는 데들이 있다. 물론 4, 5년 전에 비해서 줄었지만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전세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역대 최고로 서울 같은 경우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전세가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공급에 대한 부족, 입주량 감소죠. 그리고 정책이나 시장의 변화, 그리고 물가 상승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 터지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안전한 물건들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빌라는 아예 안 들어가고 안전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더 받으려고 하고 그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물량이 없다 보니까 기축들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전세, 월세 같은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정책도 한 몫을 했죠. 정책은 제가 또 네 번째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서 좀 살짝 하고 넘어가고 결국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매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4억인 곳이 5억으로 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전세 5억 낼 바에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 더 많이 낼 바에는 차라리 좀 더 보태서 매수를 할까? 이러다 보면 매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이 2026년부터 28년도 이때까지는 아마도 전세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매매가도 그 밑에서 받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매매가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팩트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최근에 148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랐던 뉴스들이 계속 나왔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좀 전에 방송하기 전에 딱 켰을 때 1477원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3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달러가 오르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원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강세이게 되는 거지만 다른 시장에서의 달러의 가치는 어떠냐?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1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가 아닌 상황에서 문제는 원화가 더 떨어지는 형태. 다른 나라에 가서 원화를 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면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 요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화 가치가 계속 약해지면은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보통 원자재를 수입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수입하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달러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비싸게 우리가 수급을 하게 되면 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사비 가격이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 당연히 상승되는 거고요. 미분양도 날 수 있는 거고요. 가격이 비싸게 되니까. 그리고 정비사업 하는 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공사가 지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이제 공급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1만 달러 가지고 뭔가 부동산을 살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8,000달러, 달러가 적게 들어가도 동일한 돈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쉽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 전체를 외국인이 움직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타국인들까지도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책은 결국 거래는 멈추는데 가격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 특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이 3중 규제가 들어갔죠. 서울 수도권 집중되는 지역만 그렇습니다. 지방은 지금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규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방은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비두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이런 곳은 3중 규제로 지금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의 실수요층들 있잖아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가격이 뭐 1억짜리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주택자로 지금 규제를 받아서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상황이 못 사는 상황도 생기고 있죠.
거기다가 뭐 상속이나 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뭔가 내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 수도권을 사기가 어려워진 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거기다가 전세를 주고 있었던 분들은 매도를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면서 참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중규제가 결국은 뭐예요? 대출에 대한 문제, 대출을 적게 해주고 세금을 중과하고 더 많이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 안 하면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를 막는 건데, 여기에서 진짜 돈 있는 이런 현금 여력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왜? 대출 안 받으면 되죠. 세금 또 좀 더 내면 되죠. 그 다음에 실거주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하면 실거주 안 해도 되죠. 참 이런 걸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 부자들은 이 안에서 뜨문뜨문 거래를 만들고, 지금 이런 삼중규제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거래되는 가격은 뜨문뜨문 올라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현금 여력 있는 사람들이 뜨문뜨문 거래하는 최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거래들이 평균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실거주 하는 사람들도 무주택자분들 아니면 1주택 있는 사람이 갈아타기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거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확 줄어도 가격이 확 꺾이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계속 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근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면 그게 한국은행에서 딱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빌려오는 다른 1금융 측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더 불립니다. 이게 되게 늘어나요. 돈 빌려주는 이 금액이. 그럼 이제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폐가 시장에서 많이 풀리게 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물가의 상승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전에 짜장면이 10년 전에 4,000원,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 이하로 먹기도 힘들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게 이런 화폐의 가치의 하락이 영향이 큽니다. 한번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데, 이게 집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금매 또는 저런 공급되는 물량이 한 번에 폭탄처럼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산 금액보다 낮춰서 손해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면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지 않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2026년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한 게 요거예요. 1번 공급량,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공급량 감소, 그리고 입주량 감소, 수요는 증가,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강남 3구나 서울 이런 곳들은 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 가격. 전세가가 매매가를 밑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압력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고요. 거기다가 환율 때문에 공사비와 원자재의 부담, 이런 것들로 가격을 또 낮출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거래량은 주는데 가격은 양극화가 되는, 지방은 안 오르고 계속 있고 오르는 곳만 오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2026년도에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2026년도 여러분의 한번 의견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넣는 게 아니고요. 이 네 가지의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채팅창을 보면 다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결론이 이겁니다. 가격이 오를 확률이 크다면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예측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현금의 가치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거고요. 자산은 결국에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취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현금 가치 이상으로 많이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에 따른 결론은 결국 초양극화 시대가 펼쳐질 거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실지 꼭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일반 투자자라면 오르지 않는 지방이나 이런 곳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초양극화 시대에서 오를 만한 곳을 내가 선점하는 게 무조건 좋겠죠. 일반 투자는 그렇게 오를 만한 거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를 사는 바보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경매 투자를 배우시는 분들이잖아요. 경매를 배운 사람은 오르지 않는 물건을 사고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에만 돈 버는 거는 일반 투자자고, 경매 투자는 상승해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안 올라도 좋고, 그 세 개의 지역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개인별로 본인의 상황에 맞춘 투자금과 그리고 본인의 목적, 목표에 맞춰서 그걸 우리가 잘 설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2026년도에 그런 나만에 맞는 맞춤 전략과 초양극화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남들보다 더 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위더스 경매 2026년도도 이제 저희 컨설팅 1:1 맞춤 PT 형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위더스 경매와 함께 하시면서 26년도에 자산을 더 늘리는 이런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전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